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숙련 기술자 약 300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무더기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미 양국 관계자의 긴장감이 감돌고 한국 당국과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협상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지시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이 조지아주의 해당 배터리 공장 공사가 이번 일로 무기한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미국 내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이러다 투자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그야말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격이라며 충격을 받았고, 정작 우방인 미국도 이번 사태로 격분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 정부는 이번 대규모 체포를 동맹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특이하고 충동적이며 모순된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약 487조 원에 이르는 이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해 놓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한 이 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조지아 공장 급습 사태의 배경에 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반들은 불법 체류자 색출 실적에 따라 이 초과 근무 수당이나 특별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잘 보여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근 고위 관리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내부 권력 다툼과 치적 쌓기 경쟁이 치열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만만한 한국 기업 노동자들이 보여주기식 이민 단속에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한 미 당국의 기획 단속에 한국인 기술자들이 걸려들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경제 이익을 안겨줄 투자를 약속한 우방국의 인력을 이렇게 정치적 희생양 삼아 체포 추방하는 것이 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미국 정관계 일각에서는 한국처럼 미국에 투자하러 온 동맹국 인력을 상대로 과도한 단속을 벌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을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RC 무장 요원들이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허리와 팔다리에 굵은 쇠사슬까지 채워 연행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이를 지켜본 현지 한인 사회조차 치욕적이고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초 오늘 전세기를 보내 미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약 300명을 모두 귀국시킬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정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석방을 돌연 연기해버렸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가 현지에 도착하고도 미 당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한국 기업과 국민들은 커지는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발 투자 리스크가 한국과 비슷한 입장의 다른 나라들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 등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이 첨단 제조업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국가들은 산업 초기에는 자국의 숙련 인력을 대거 파견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한국처럼 갑작스런 단속에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이번 사태가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상황이 될까 걱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도 현대차의 대미 투자는 한국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인식되었는데 미 당국의 이번 대규모 체포 작전은 미국 내 사업을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또한 한국에서 미국이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정작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 필수 숙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딜레마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반도체 지원법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한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섰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필수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에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숙련된 한국 직원을 관광비자나 무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으로 급히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단속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작년에만 수조 원대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공정 지원과 인건비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 언어 차이와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미국과 동아시아 제조업 시스템의 결합이 생각만큼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 기업들조차 생산성 문제로 생산 거점을 다시 해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탈미국 사례도 거론됩니다. 결국 미국 현지 생산의 높은 비용과 리스크가 글로벌 제조 기업들에게 보편적인 장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배터리 같은 분야를 모른다면 숙련된 외국 인력을 일정 기간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민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RC의 강경 단속을 옹호하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번에 단속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출국당하는 형식이 될 경우 이들의 미국 재입국은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재입국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공장의 정상 가동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외국 기업 대상 단속이 더 강해질 거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IC 수장을 지낸 톰 허먼 전 국장은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불법 체류 직원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급습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단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지금이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기에 매우 좋지 않은 시기이며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단속 실적이 좋으면 IC 요원들이 상여금까지 받는 구조여서 지금처럼 다국적 기업 공장이 곳곳에서 올라가는 때에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한국 대기업들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관세 물고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게 낫다라는 극단적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필수 인력이 쫓겨나는 판이라면 아예 국내 생산 후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해온 25% 관세를 내고 수출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반도체 회사를 10년간 운영하는 비용을 78이라고 할 때 미국에서는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년간 회사를 돌리는 비용이 한국보다 28%나 높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노조 리스크 등 각종 잠재 비용을 감안하며 미국 현지 생산 부담이 한국 대비 최대 47% 추가될 수 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생산 비용이 훨씬 높다면 애초 우려됐던 25% 관세를 차라리 부담하는 것이 산술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했던 해외 기업 지원금마저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각종 세제 혜택도 갈수록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바뀔 조짐입니다. 미국 현지의 인건비는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비자 문제로 인력이 잘못 투입되기라도 하면 이번처럼 공장이 통째로 올스톱될 위험도 큽니다. 이런 온갖 악조건 속에서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미국에 쏟아붓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이제 신규 투자에 신중을 가하며 여러 대안을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LG전자 등은 멕시코 공장을 통한 우회 생산과 미국 내 생산 라인 확대 방안을 저울질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증설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이미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주 등 미국 곳곳에 합작 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 중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 약 50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건물 뼈대 공사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핵심 장비 반입만을 남겨둔 단계입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의 투자를 추가 확대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발표된 대미 투자 계획을 당장 모두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약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고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면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도 한국은 미국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 현재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 투자에 고심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확대에 머뭇거리는 데에는 돈 이상의 이유, 즉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예측 불가능성과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로 넘어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어지자 미국의 약속은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인식이 이 세계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풍토 자체가 이 투자 결정에 있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실무진이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2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예측 불가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돌출 행동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정책 기조가 180도 뒤바뀌는 사례가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애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공장을 짓게 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과 반도체 지원법 등 파격적인 투자 장려책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들 법안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대폭 축소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세 폭탄이나 방위비 10배 증액 등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리 현재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받았다 하더라도 정권만 바뀌면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기업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이처럼 신뢰하기 힘든 태도는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 미국 투자 회수까지도 고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일부 포착됐다는 전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십조 원을 들인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건물 공사까지만 완료해두고 핵심 장비의 반입시점을 저울질하며 잔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자국 업체인 인텔과 마이크론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한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칩스법 보조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임금 등 비용 부담은 훨씬 높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미끼로 한국 측의 핵심 기술 공유까지 요구하며 기술 조공을 바라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가 아예 생산 거점을 다시 국내로 유턴하는 방안까지 물밑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이 같은 우려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만의 TSMC 등 다른 나라 기업들도 상황이 악화되면 미국 투자 축소나 철수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미국이 높은 관세를 고집하고 현지 생산의 수익성을 계속 악화시킨다면 기업들은 자연히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미국에서 만들 이유가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중심 전략을 수정하고 생산 기지를 제3국으로 분산시키는 등 탈미국화를 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으며 이 브릭스와 같은 새로운 연대를 통해서라도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하며 한국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인 대미 투자 계획을 당장 전면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들은 발표한 미국 투자안을 일정대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리스크 요인이 증폭되자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는 한층 신중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재계 전반에 퍼진 분위기는 무리해서 판을 더 키우기보다는 당분간 미국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서두르지 말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장 급하게 미국 눈치를 보며 끌려가기보다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서 한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설령 동맹국이라 해도 잘못된 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대규모 자본으로 미국 제조업 살리기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해온 한국 기업들인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